네, 안녕하세요. 댕경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2편 틈새를 확보한 회사를 찾아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는 주식 선배님들이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말들이 사실 좀 와닿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오래 경험을 하고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카테고리는 업종과는 조금 다른 말인데, 카테고리에서 1등 경쟁력이 강한, 시장 지력이 강한 기업들이 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더라 라는 공통점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등 기업에 투자하세요,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세요, 이러한 조언의 이면에는 실적이 꾸준히 매년 증가하는 기업을 투자하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기업들을 시장에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이러한 기회들을 활용하여서 주식을 최대한 싸게 산다면 투자에 대한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높여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우량 기업에 사람들이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데, 우량하다는 거와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량 기업이라고 하면 대형주, 대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량한 게 아니라 실적이 성장,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는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했는지, 실적이 증가한 기업을 바로 우량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책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채석장 사업은 매우 안전하다, 경쟁사가 없다, 안전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보석회사도 시내의 다른 보석상, 전국의 보석상, 심지어 해외 보석상과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뿐인 채석장을 보유하면 사실상 독점하는 셈이다. 채석장이 가치 있는 이유는 아무도 경쟁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말 같아요. 아무도 경쟁을 걸어오지 않는다. 다소 거리가 멀다면 경쟁자는 바위를 당신의 영업지역으로 운반해 오지 않는다. 운송비를 빼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경쟁자가 없고 시장 지위력이 높고 이러한 기업들의 또 공통점을 발견해 보자면, 독점 기업, 독과점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 독과점 기업들의 또 공통점을 찾아보면, 제가 1편에서 다룬 것처럼 저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죠. 고성장 산업에는 경쟁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경쟁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누가 살아남을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업은 성장하는데 그 산업에 속한 기업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는 실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약간 ETF 형식으로 담는 그러한 방식도, 그렇게 또 조언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산업은 성장하는데 누가 그 시장에서 살아남아 승리를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이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장담할 수 있나요? 어떤 기업이 성공을 하고 어떤 기업의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뭔가 바스켓으로 담아서 투자를 하는 방식도 저는 뭐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폐기물 산업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폐기물 사업을 하는 기업, 광주에서 폐기물 사업을 하는 기업. 그러면 경기도에서 폐기물 하는 사업자가 광주까지 과연 진출을 할까요? 운송비를 빼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역은 그 폐기물 회사가 독점한다는 거죠. 그리고 폐기물 회사에 누가 신규로 경쟁해서 진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 한국 산업의 예로 들자면, 바위의 무게 때문에 골재는 독점 판매권이 된다. 게다가 독점권을 보호하려고 여러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나는 항상 틈새를 찾는다. 완벽한 회사는 반드시 틈새를 보유해야 된다. 아, 이 말도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완벽한 회사는 반드시 틈새를 보유해야 된다. 틈새. 저도 이제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틈새, 과연 이게 틈새를 보유한 회사인가? 이거를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버핏은 직물 공장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것이 틈새 사업이 아니란 것을 금세 깨달았다. 그는 이후 틈새 사업에 투자했다. 워싱턴 포스트를 시작해서 주요 시장에 지배하는 신문과 TV 방송국의 가치를 처음 발견하고는 주주에게 수십억 달러를 벌어다 주었다. 가네트는 일간신문 9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도시의 유일한 주요 일간지였다. 당시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지역 신문사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21세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아이디어를 응용은 할 수 있겠죠. 당시에 이제 광고를 하려면 그 지역의 유일한 신문사나 일간지 뭐 이런 곳에밖에 광고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신문은 지금 폐기물 시장과 똑같은 거죠. 그 지역에서는 그 신문이 최고죠.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아무리 유명한 신문이라도 뭐 전라도나 경상도나 여기서 그 지역의 신문을 꽉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신문은 서울 신문사와 전혀 부럽지 않은 거죠. 옛날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독점 신문에 투자하면서 신루타 종목을 맛볼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틈새 확보라는 것은 경쟁이 없다라는 거죠. 경쟁이 없다. 경쟁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한다.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 중에는 1등 기업이 많더라. 그 카테고리 1등. 업종의 1등은 다른 겁니다. 개념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설비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숙명과도 같은 것인데 설비 투자가 있어야만 매출액이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떨어지고요.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는 이익과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판가가 하락하게 되고 경쟁을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이제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건데 주로 화학 회사들의 이러한 경우가 많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틈새가 있는 회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또 샴푸와 린스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는 KCI 같은 기업이 있는데요. 국내 경쟁사가 없습니다. 글로벌 독과점 회사입니다. 다우케미칼 등과 시장을 양분해서 먹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케미칼과 경쟁 상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로 경쟁 상대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시장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고는 아무도 이 시장을 넘보지 마라.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경쟁 상대라고 보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계에는 OEM, ODM 사업을 하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도 이제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죠. 코스맥스는 뭐 최근에 뭐 그 코스맥스 이스트인가요? 그게 뭐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좀 논란이 많은데 아무튼 뭐 그거는 지금 방송에 뭐 적합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코스맥스는 그 공시를 보면 계속해서 특허권 취득 공시가 나옵니다. 이 특허권이란 결국에는 이 신규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을 계속해서 치는 겁니다. 뭐 계속 특허권이에요. 특허권. 그런 것들 좀 특징을 찾아볼 수 있고요. 독과점 기업들은 서로 경쟁을 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남인가? 우리끼리 카르텔을 형성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카르텔이 좋은 거죠. 담합을 하든 뭐 법적으로 법을 치는 게 아니라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하는 시장 지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브랜드도 틈새 못지않게 훌륭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기약의 로비투신, 타이레놀, 코카콜라나 말보로 같은 브랜드, 청량 음료나 기침량이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의 브랜드를 형성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상처엔, 후시딘, 데일밴드. 근데 이게 최근에는 창상 피복제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변화, 수백 년을 쌓아 올린 그 브랜드력에 뭔가 금이 가고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큰 변화. 자동차도 지금 100년 만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변화가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변화, 거대한 변화는
놓치면 안 된다. 이거는 투자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 가스 활명수, 청심환, 옥수수 수염차, 삼다수 뭐 이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틈새 시장을 자기들만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